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의 특별한 심층 탐구 투어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쯤 여러분은 그 마드리드 시내 몽클로아 역에서 664번이나 661번 버스를 타셨거나 아니면 저기 아토차 역에서 기차를 타고 한 45km 정도를 달려와서 방금 이곳에 딱 도착하셨을 겁니다. 네네. 도심의 그 후끈한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구아다라마 산맥의 서늘한 공기가 지금 뺨을 스치고 있죠. 맞아요. 마드리드보다 기온이 꽤 낮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챙겨오신 겉옷이 있다면 지금 바로 딱 걸치시는가 좋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스페인 황금기를 그대로 얼려놓은 거대한 타임캡슐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입니다. 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건축학적 요약본, 상세한 내부 가이드, 방대한 역사 기록, 그리고 특별히 한국인 관람객을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자료들까지 모두 꼼꼼하게 종합했거든요.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바로 옆에서 보폭을 맞춰 걷는 베테랑 현지 가이드가 되어서 네네. 이 거대한 수도원의 입구부터 시작해 그 실제 관람 동선을 한 발짝씩 아주 생생하게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저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저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편안하게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곳은 수도원 앞에 탁 트인 메인 광장, 론하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저 거대한 회색 화강암 건축물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크기가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관람이 시작되는 북측 입구를 향해 걸어갈 텐데요. 그 전에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주머니에 혹시 1유로짜리 동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 건물 안으로는 규정상 큰 가방을 메고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입구 쪽 사물함에 1유로를 보증금으로 넣고 무거운 짐을 보관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 규정이 참 묘하게 철학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마치 세속적인 짐이나 복잡한 생각들을 이 문 밖에 다 내려놓고 완벽하게 통제된 규율의 공간으로 들어가라는 무언의 압박 같달까요? 짐 맡기는 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확실히 옷차림 규정도 엄격하니까요. 바실리카, 즉 성당에 들어가야 하니까 모자는 벗어야 하고 너무 짧은 옷은 피해야 하죠. 네, 그리고 내부 관람 시, 특히 도서관과 왕실묘지에서는 사진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사진을 못 찍게 하다니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야외에 있는 수도사의 정원으로 나가시면 원 없이 사진을 찍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카메라 렌즈 대신 두 눈에만 온전히 담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네. 바로 여러분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이 거대한 화강암 건물들의 탄생 배경입니다. 이 건물이 1563년에 지어지기 시작해서 21년 만에 완성됐다고 들었어요. 당시 국왕이었던 펠리페 2세가 지시한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마드리드 도심도 아니고 이 산속에 지은 건가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1557년 스페인의 프랑스와 맞붙은 생캉텐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고요. 네네. 둘째는 자신의 아버지인 카를로스 1세의 유해를 영원히 모실 웅장한 왕실묘지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렇군요. 그런데 건축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16세기 유럽 건물치고는 굉장히 독특해 보여요. 어떤 점이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보통 그 시대 건물들은 화려한 조각상이나 금박 장식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여긴 장식 하나 없이 너무 차갑고 엄격해 보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건축가 후안 데 에레라가 완성한 이 고유의 스타일을 그의 이름을 따서 에레라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기하학적인 대칭과 화강암의 질감을 극한으로 강조한 거죠. 그래서 더 묵직해 보이는군요. 재미있는 건 이 건물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사각형이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생캉텐 전투에서 승리했던 8월 11일이 카톨릭에서 살 로렌소 성인의 축일이었습니다. 살 로렌소 성인은 뜨거운 철판 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 설마 그 철판이요? 네, 바로 그 철판, 즉 석쇠 모양을 상징하도록 건물을 설계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정설입니다. 건물을 석쇠 모양으로 만들다니 성인의 고통을 건축물로 형상화했다는 게 약간 오싹하면서도 당시의 종교적 열정이 훅 와닿네요. 자,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서쪽 파사드의 중앙문을 통과해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앞에 탁 트인 이 공간이 바로 국왕의 안뜰입니다. 여기서 정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 앞쪽 바실리카 외벽 위쪽을 보면 누군가 여러분을 엄숙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큼지막한 조각상들이 보일 겁니다. 이 안뜰의 이름이 국왕의 안뜰이 된 이유가 바로 저 조각상들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유다 왕들의 조각상이죠. 저기 다윗과 솔로몬 왕도 있네요. 네, 6왕의 모습이 우뚝 서서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묘한 긴장감을 불러놓고 있죠. 정말 압도적이네요. 이제 여러분 발밑에 있는 붉은색 대리석 계단을 천천히 밟고 올라가서 성당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쓱 들어서는 순간 아마 다들 숨이 턱 막히실 겁니다. 엄청난 규모죠. 이 바실리카 내부는 4팔의 길이가 완벽하게 같은 그리스 십자가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정중앙을 한번 보시죠. 저 거대한 돔이 무려 100m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돔은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에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성 베드로 대성당은 화려한 대리석이랑 황금이 어우러져서 천국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저 돔을 장식 하나 없는 투박한 4개의 화강암 기둥이 묵묵히 받치고 있습니다. 당시 스페인 제국은 종교개혁에 맞서 카톨릭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컸습니다. 화려함 대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과 규율, 즉 스페인식 엄격함을 건축으로 번역해낸 것이죠. 화려함 대신 육정함으로 승부했다는 거군요. 이 바실리카에서 시선을 앞쪽으로 쭉 뻗어서 중앙 제단을 한번 봐주세요. 제단 뒤편으로 장식벽이 솟아있죠. 네, 저게 제단화, 영어로는 레레도스라고 부르는 구조물입니다. 무려 28m 높이인데 저 제단 양옆을 자세히 보면 실물 크기의 금동 조각상들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왼쪽은 카를로스 1세와 그의 가족들, 오른쪽은 펠리페 2세와 가족들입니다. 죽어서도 영원히 이 제단을 향해 기도를 올리고 있는 형상이죠. 신 앞에서의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영원한 기도라, 무거운 헌신이네요. 그리고 예배당 한편으로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시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대리석 십자가상이 있습니다. 벤베누토 첼리니의 작품이죠. 네, 듣기로는 이 작품에 아주 파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놀랍게도 원래는 예수의 몸이 완전히 나체로 조각된 작품이었습니다. 16세기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이었죠. 인체 해부학적 완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요? 지금은 하얀 천으로 살짝 가려져 있지만 여전히 근육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자, 성당의 장엄함에 취하셨다면 이제 서늘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앙 제단 바로 아래쪽 좁고 어두운 계단으로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세계의 절반을 호령했던 절대 군주들은 숨을 거둔 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 어두운 계단 끝에 바로 그 해답, 왕실 묘지가 있습니다. 원형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지상에 상막했던 화강암 성당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맞아요. 팔각형 방 전체가 화려한 이탈리아 바로크 양식으로 꾸며져 있어요. 대리석, 벽옥, 금박 장식들이 가득하네요. 이 방에는 카를로스 1세 이후 스페인 군주들의 대리석관 26개가 차곡차곡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상도 못할 기괴한 사실이 하나 있죠. 네, 왕이나 왕비가 숨을 거두면 곧바로 이 화려한 관으로 모실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근처에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푸드리대로, 즉 부패의 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아요? 부패의 방이라니. 왕족이 사망하면 시신을 작은 나팡아리에 담아 이곳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무려 50년 동안 육신이 부패해 뼈만 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아니, 50년이요? 대체 왜 그런 끔찍한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극단적인 카톨릭 신앙 때문입니다. 부패하는 육신은 불순하고 썩지 않는 뼈는 순수하다고 본 거죠. 정화의 시간이군요. 네, 뼈만 남았을 때 비로소 이 아름다운 관으로 옮겨집니다. 절대 권력자들도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50년의 소멸의 시간을 공평하게 견뎌야 했던 겁니다. 정말 묘한 경외감이 듭니다. 그 묘지를 지나 19세기에 지어진 왕자들의 묘지로 가보면 분위기가 또 달라요. 새하얀 대리석 바닥과 천장이 주는 서늘함이 인상적이죠. 자, 이제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으면 펠리페 2세의 궁전구역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궁전이라고 하면 흔히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걸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거울이랑 황금 샹델리에 같은 거요. 하지만 펠리페 2세 왕의 침실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지나칠 정도로 소박하고 금욕적이네요. 바닥은 붉은 벽돌이고 벽은 텅 비어 있어요. 스페인 제국의 지배자가 머물렀던 곳이라고는 안 믿겨요. 왜 이런 방에서 지냈을까요?
침실 안쪽을 잘 살펴보시면 바실리카 재단 쪽으로 뻥 뚫려 있는 작은 창문이 보일 텐데요. 펠리페 2세는 말년에 통풍이 너무 심해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해 미사를 지켜봤군요. 맞습니다. 절대 군주였지만 평생 소박한 수도승처럼 살고 싶어 했던 그의 모순적인 신앙심이 배어있는 공간이죠. 왕이자 수도승. 참 복잡한 인물이네요. 침실을 빠져나와 걷다 보면 분위기가 또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지금 들어선 이 거대한 복도, 바로 전투의 방입니다. 길이가 무려 60m에 달하죠. 벽면 전체가 엄청난 스케일의 프레스코화로 덮여 있습니다. 레판토 해전, 생캉탱 전투 장면들이 진짜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신성한 수도원에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건 거대한 정치적 선전도구, 즉 프로파간다였습니다. 당시 외국 대사들은 왕을 만나러 가는 길에 무조건 이 압도적인 복도를 지나야 했거든요. 아, 스페인 제국의 군사력을 뼛속 깊이 새기게 하려고요. 종교와 권력이 완벽하게 한 몸이었던 제국의 진면목이죠. 덜덜 떨면서 걸었을 대사들이 상상되네요. 자, 코너를 돌면 이 수도원의 하이라이트, 왕실 도서관이 나옵니다.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이곳은 절대 사진 촬영 불가입니다. 눈으로만 담아주세요. 길이 54m의 거대한 홀에 들어서면 누구라도 천장부터 올려다보게 되죠. 펠레그리노 티발디의 프레스코화가 쏟아져 내릴 듯합니다. 저 그림 속 인물들은 자유칠과를 상징한다면서요? 문법, 수사학, 기하학, 천문학 같은 거요? 네, 학문의 신들이 아래의 책들을 수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옆의 책장 배치도 아주 혁신적입니다. 보통 중세도서관은 책장이 방 한가운데 길게 늘어서 있어서 답답하잖아요. 하지만 에레라는 자연광을 끌어들이기 위해 방 한가운데를 비우고 책장들을 벽에 바짝 붙여버렸습니다. 벽지 바르듯이요? 네, 바로 그 벽면 시스템을 유럽 최초로 도입한 곳입니다. 빛을 향한 갈망이 건축을 바꾼 거죠. 4만 권 이상의 장서가 있는데 분야별로 위치도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자면 책장 배치 자체가 펠리페 2세의 세계관입니다. 입구 쪽에는 역사, 지리 같은 세속적인 학문들이 있죠. 네네. 하지만 바실리카와 가까워지는 복도 끝으로 갈수록 기하학, 신학 같은 추상적인 학문으로 나아갑니다. 아, 그러니까 입구에서부터 걸어가는 물리적 행위가 세속의 지식을 넘어 신에게 도달하는 영적인 여정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세상을 뒤로 하고 지식의 전당을 거쳐 신에게 도달한다는 철학의 공간적 변혁이죠. 정말 소름 돋네요. 자, 깊었던 내부 관람을 마무리하고 남측 출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와 보겠습니다. 드디어 시야가 추이면서 초록빛 수도사의 정원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제 카메라 꺼내셔도 됩니다. 철저히 명상과 휴식을 위해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재단된 생울타리들이 펼쳐져 있죠. 여기서 남측의 회색 화강한 벽면을 배경 삼아 연못과 함께 찍으면 기가 막힌 사진이 나옵니다. 근처 보금사가들의 안뜰에 있는 파빌리온도 멋진 피사체고요. 건물 전체를 담고 싶다면 밖으로 조금 더 나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맞아요. 인생샷 꿀팁을 드릴게요. 건물 전체가 담긴 석쇠 모양 전경을 원하신다면 라스 마초타스 언덕으로 가보세요. 펠리페 2세의 의자라는 전망대가 있죠. 네, 거기서 바라보는 전경이 스페인 최고입니다. 체력이 되시면 몬테아반토스 봉우리에 올라가 보시는 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자, 이제 투어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웅장한 바실리카, 서늘한 왕실 묘지와 푸드리데로, 소박한 침실, 피비린내 나는 전투의 방, 장대한 도서관을 지나 이곳 정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걸으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보 과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거대한 타임캡슐은 무엇을 후세에 남길 것인가 하는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의 군주이자 수도승이고 싶었던 한 인간의 내면이 돌로 굳어진 곳이죠. 깊이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걸음을 멈칫하게 만들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멈칫하게 만들 화두요? 이 직사각형 배치가 산 로렌소 성인의 석쇠 모양이라고 했죠. 하지만 일부 역사가들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펠리페 2세가 사실은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의 성전을 완벽하게 재현하려 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솔로몬의 성전이요? 이 건물이요? 동선을 되짚어 보십시오. 바실리카 입구의 다윗과 솔로몬 거상, 고대 문헌과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 평면도, 도서관 한가운데 그려진 솔로몬 왕의 벽화까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와, 뒤통수 맞은 기분이네요. 순교자를 위한 기념비일까요? 아니면 절대 지혜와 권력을 꿈꾼
왕의 비밀 성전일까요? 그 판단은 오로지 이곳을 걷고 느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눈에 보이는 설명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점. 그게 바로 역사 탐구의 즐거움이죠.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오늘 밤 멋진 사진들을 넘겨보며 그 해답을 직접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투어가 잊지 못할 발걸음이 되었기를 바라며 인사드릴게요. 남은 여행도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오세요. 조심히 돌아가세요.